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GTX에 대한 이야기고, 요즘 하도 핫했지 않습니까? 동탄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 수원에서, 동탄에서 강남까지 한 30분이면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좀 몰고 올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동부권보다는 서남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좀 더 시각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GTX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거 타고 강원도로 평택으로 놀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중심가로 빨리 가는 게 목적이죠. 중심 업무지구로.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서남권과 동부권입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성남, 수원, 동탄, 안양, 과천, 인덕원, 인천도 굉장히 큰 배후지죠. 이쪽은 서울 관내긴 하지만 어쨌든 마곡, 굉장히 커다란 중심 업무 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 지구들이 서울의 중심가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GTX의 원래 취지죠. 이쪽은 크게 탄력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동부권도 물론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배우지를 봅시다. 파주 운정, 고양 킨텍스, 의정부, 동두천, 왕숙 별내 다 서울로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눠봐야 될 거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조금 블랙홀 효과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 주말에 10대, 20대 대학생 혹은 30대 직장인이 자, 주말에 GTX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파주 운정으로 갈까요? 고양 킨텍스로 갈까요? 동두천 의정부로 갈까요? 가서 관광을 할까요? 가서 소비 생활을 할까요?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혹은 30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30분 동안 버스 두 번 갈아타서 파주 아울렛을 간다든지, 의정부에 교회를 간다든지, 이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GTX 타고 서울로 가는 겁니다, 주말에.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이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 근교에 특별하게 뭔가 경쟁력이 있어서 자생을 할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서울로 수요를 뺏기지 않겠죠. 실제로 그런 도시들은 근데 어디 있냐? 서남권에 있습니다. 이제 동탄 신도시 같은 곳에 백화점을 예로 들면은 거기는 이제 삼성 직원들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가리지 않고 그분들은 주말에 굳이 강남 백화점 안 가더라도 충분하게 배우지 수요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네, 문화생활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쇼핑에 대한 욕구도 채울 수 있습니다. 판교 어떨까요? 판교. 자, 성남. 자, 과연 GTX가 생긴다고 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 이동권이 다 서울로 흡수가 될까요? 어렵겠죠. 당장 IT 회사들이 GTX 때문에 우리 사원들의 직주 근접을 위해서 강남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상권이 죽지도 않을 겁니다. 안양도 마찬가지죠. 평촌의 학원가가 서울로 다 빠지게 될까요? 강남으로? 물론 그런 거는 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권이나 도시권이 다 죽진 않을 겁니다. 마곡은 어떤가요? GTX 뚫린다고 해서 마곡이 성세가 좀 줄어들까요?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동탄 아파트, 수원 아파트, 과천, 인덕원 이런 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주거용은 당연하고요. 주거용은 아주 당연하고 동네 장사를 하는 것들은 동네 상가 혹은 지산까지도 서울로 연결성이 확대가 됐었을 때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생적으로 살아남으니까. 백화점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그 지역에서 소비를 흡수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산업, 일자리, 인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 상권을
50대가 살립니까? 70대가 살립니까? 10대, 20대 젊은 인구, 뭐 30대, 40대 한창 왕성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주는 젊은 인구가 버텨주겠죠. 반면에 동부권은 어떨까요?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이 GTX를 타고 파주 운정에 아울렛을 갈 확률과 자, 파주에 사는 사람이 주말에 GTX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내려올 확률 어느 쪽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수요보다는 외곽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수요가 더 클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파주의 중심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어떨까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서 동네 장사하는 커피숍 사장님, 뭐 편의점 사장님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식당 사장님. 점점 젊은 인구가 우리 동네에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서울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어떤가요? 크게 다를 수 있을까요? 고양이나 파주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여기도 주거용 부동산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겠죠. 내가 베드타운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내가 주말에 시간 비할 때는 서울로 가고 사람 만날 땐 서울로 가고 내가 경제활동할 때, 일할 때, 미팅할 때 혹은 뭔가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실제로 좀 왕성하게 대외 활동을 할 때 이럴 때는 서울로 흡수될 수 있겠죠. 점점 더 이제 낮 시간에 혹은 뭐 요즘은 회식은 많이 안 하니까 직장인들이 좀 더 줄어들고 젊은 유동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GTX가 이런 동부권 상업 부동산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 똑같은 30분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아울렛을 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를 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중심가를 갈까? 아니면 그냥 서울로 갈까?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죠. 결국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실력이 있어야 그걸 잡을 수 있다. 도시를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좀 힘이라고 봤을 때 확실하게 산업도 일자리도 인구도 서남권이 동부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까?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생력이 동부권에 있는 도시들에 있을까? 물론 서남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뭐 동탄에 뭐 과외 학원들 다 강남으로 빠진다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과 경쟁해서 충분히 자생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 될 것이고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유지 역할로서 젊은 인구를 유출밖에 시키지 못한다. 그럼 GTX의 개통이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상업용 부동산 한정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타났었냐? 조금 과거의 일입니다만 그 고속도로, 고속철도가 깔리면서 전국 1일 생활권 이란 말이 한참 조금 좀 핫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 전인데 그렇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 뭐 지방에 있는 백화점 이런 것들이 크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옛날엔 대백, 뭐 광주의 백화점, 뭐 대전, 뭐 하나, 뭐 그런 거 빼고 대기업 계열사 빼고 이제 경북, 뭐 대구 경북, 뭐 부산 경남,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자라나던 상업시설, 백화점, 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한번 크게 몰린 적이 있거든요. 좀 그런 현상이 이번에는 GTX라는 이 기회, 변화를 타고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도권 내부에서 전국과 비슷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전국에 있는 수요들이 이제 교통망을 타고 서울로 몰렸듯이 GTX를 타고 수도권에 그나마 좀 펼쳐져 있던 것들이 자생력 없을 경우에는 서울로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거용은 나아요. 주거용은 내가 살면 되는 거니까 살다가 이제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론 뭐
장사 안 되고 권리금 깎이고 하다 보면은 사람 많이 빠지고 하다 보면은 집값도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게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상가나 지산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혜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힘든 거는 이제 서울로 근접성이 높아져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에서 동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거예요. 동북권보다는 서남권이 좀 더 자생력이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서울이 다 집어삼킨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수원, 성남, 뭐 인천, 뭐 마곡은 서울이죠, 사실. 뭐 서울 관내구, 뭐 과천, 뭐 서울 길목이니까. 뭐 이 정도겠죠. 과연 의정부, 파주, 고양 이쪽의 지산들이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반대로 동탄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만큼 고양, 파주, 뭐 의정부, 동두천 이쪽에 상가 건물, 상업용 부동산, 지산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쪽은 똑같이 올라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남권의 주거용 부동산들이 동부권의 상업용 부동산들보다 이 GTX를 위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부동산 호흡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총선도 있고 변수도 많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TX가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상업용 부동산을 상투잡기 식으로 조금 사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GTX를 보고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중이니까요. 선택지를 늘려주고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조금 증명하는 과정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 GTX가 지나는 부동산들은. 네, 이상이었고요. 주말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침 동탄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길래 지도를 펼쳐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거라면 조금 더 달아볼 수 있겠죠. 예컨대 똑같이 부동산 하락기가 왔다고 칩시다. 쳐보시죠. 자, 그러면 동탄이나 수원 이런 데 산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원리금 갚으면서 금매 잘 안 던질 수도 있겠죠. 자, 성남의 IT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김포 마곡에 사는 LG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텐데 그만큼의 체력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과연 의정부, 동두천, 파주, 고양, 남양주에 사는 주민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답은 없는 문제고 제가 이것을 책임져 드릴 수도 없는 거지만 단순하게 지도를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본 노동자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